저는 74세 김명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두 아이는 외국에서 바쁘다며 명절에도 오지 않죠.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봐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0년째 되는 해였죠. 처음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아직 기운도 있었고 할 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계부터 봐요. 또각또각 초침 소리만 들려와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 하나만 올려놔요. 국그릇도 하나, 반찬 그릇도 하나예요. 예전엔 내 식구 분량을 차렸는데 이젠 혼자 먹을 분량만 만들죠. 가끔 혼잣말을 해봐요.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 날씨가 참 좋다. 그런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 목소리만 허공에서 사라져버려요. TV를 켜놔도 마찬가지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나와도 그 소리가 더 공허하게 들려요.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밤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정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려요.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어봐요.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왜 갔어?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어도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표면만 만져질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갑자기 온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게 무서워졌거든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조용히 좀 해. 제발. 그런데 막을수록 더 울림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복지관 직원이었어요. 노래 모임이 열리는데 한번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낯선 초대가 조용한 제 삶을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에 섰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죠.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활기가 오히려 저를 주눅 들게 했어요. 괜히 왔나. 10년 동안 남편하고만 살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분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 보였죠. 넘어오셨어요? 제가 자리 잡아둘게요. 낯선 손길의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 손이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인지. 안으로 들어서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커피 냄새, 노래소리, 웃음이 뒤섞여 있었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였어요. 2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어떤 분은 혼자 오신 것 같고, 어떤 분은 부부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악보를 나눠주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옛날 가요를 불러볼까요?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한음도 나오지 않았죠.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를 안 불렀나 싶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집에서 콧노래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분자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명자 씨 그냥 입만 따라 하세요.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 분자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분자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죠.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기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분자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두 번째 곡부터는 조금씩 따라 불렀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왔어요. 모임이 끝나고 분자가 제게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죠? 매일 와도 돼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거든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잘 왔어요. 꿈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분자와 함께 웃으면서 노래하는 꿈이었어요. 며칠 동안 복지관에 나가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일어날 일을. 복지관에 나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분자와 많이 친해졌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집에 가는 길도 함께 했어요. 분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요. 남편 이야기를 해도 눈물을 흘려주었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어요. 명절에도 아이들이 안 와요. 바쁘다고만 하고.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분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서로 위로하며 지냈죠.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분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씨?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온대. 완전히 혼자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몰래 들여다보니까 분자가 다른 사람 몇 명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는 뒷전이고. 아이고 불쌍하게. 혼자 밥도 먹는다며? 피가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분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의존하려고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혼자라는 게 그렇게 구경거리인가. 방 안 웃음소리가
모두 조롱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는 것 같았어요. 저기 혼자 사는 할머니다. 불쌍한 사람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그 길로 모임을 나와 버렸어요. 분자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느꼈던 기쁨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분자의 따뜻한 손길도, 친절한 말도, 모든 게 동정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 괜히 마음 열었다가 이렇게 상처받잖아. 그날 밤부터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죠. 다시 혼자만의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분자가 계속 전화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요. 문자도 왔어요. 명자 씨 왜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다시 텅 빈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TV. 예전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엔 더 힘들었어요. 잠깐이나마 느꼈던 행복을 알아버렸거든요.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절망감은 더 깊어졌어요. 그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웠죠.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방 안에는 제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차라리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낫지. 괜히 마음 열었다가 이렇게 또 다치잖아.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죠. 그때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혼자가 된 걸까?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분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받지 않았죠. 벨소리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정막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10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명자 씨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꼭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눈물만 계속 났어요. 창밖 빗소리가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어요. 꿈에서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혼자 사는 할머니다. 불쌍한 사람이야. 자식들도 안 오는 사람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아침이 되었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쯤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복지관 다니느라 장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어요. 국물도 다 못 마시고 남겼죠. 입맛이 없었어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해서 받았죠. 복지관 직원이었어요. 명자 어르신 요즘 안 나오시네요. 괜찮으신가요? 아, 네.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시군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분자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분자 이야기에 가슴이 또 아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분자가 떨리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자가 문틈에 손을 끼우면서 말했어요. 명자 씨, 미안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분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 정말 미안해요. 분자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떨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분자도 다른 이들도 다들 고독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나 너무 속상했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분자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도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했나 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분자도 저와 똑같이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명자 씨가 제 첫 번째 진짜 친구예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동안 멈추지 않았죠. 분자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진짜 친구로 지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분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명자 씨가 저를 떠날까봐. 너무 혼자인 게 싫어서. 누구든 붙잡고 싶었나 봐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서로한테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그래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그날 오후 분자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장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거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그래요. 같이 해서 먹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둘이서 만드니까 금방 완성됐죠.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자주 같이 해요. 그날 밤 분자가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실수를 해도 서로 용서하고 아픈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우정이구나. 며칠 뒤 분자가 다시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분자가 말했어요. 아무도 나쁜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공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따라갔어요.
복지관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어머, 명자 씨. 어디 아프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었죠. 그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한 분씩 나와서 노래 불러보세요. 모두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떤 분은 자신 있게 해. 저마다 다른 색깔의 노래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도 덜덜 떨렸죠.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사도 중간에 까먹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졌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아, 창피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괜찮아요, 명자 씨.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래요. 따뜻한 위로가 쏟아졌어요. 분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손에서 힘이 전해졌어요.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요.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쳐줬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울면서 불렀어요. 남편 생각나서요. 저도 그래요. 노래 부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그리운 사람이 있고 누구나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명자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노래 부르다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니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상처를 보여줬더니 더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분자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말했어요. 오늘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그래요. 명자 씨 덕분에 저도 힘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볼지, 다음 주엔 뭘 할지. 이런 소소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던 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감정을 보여준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봐 줬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감추면 괴물이 되고 나누면 친구가 된다는 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열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주었거든요. 며칠 뒤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였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받는 아들 전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장민아, 왜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미안한 듯한 톤이었어요. 엄마, 올여름에 꼭 갈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오냐 하고 화도 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들도 바쁜 걸 아는데 뭘? 잔잔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핑계인 거 알지만 아들 목소리에서 진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럼 전화라도 자주 하지 했을 텐데. 이젠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괜찮다. 와준다는 말만으로도 고맙다. 엄마, 많이 외로우시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요즘은 친구들이 생겨서 괜찮아. 친구요? 어떤 친구들이요? 복지관 이야기를 해줬어요. 분자와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하고, 노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했죠. 와, 엄마가 노래를 불러요? 신기하네요. 그래,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밌어.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에도 활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딸한테도 전화해보세요. 걔도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볼게. 소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어요. 아들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노래 모임 다니신다며요? 딸과도 오랜만에 긴 통화를 했어요. 제 요즘 생활 이야기도 하고 딸 직장 이야기도 듣고고. 이런 대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목소리 정말 좋아졌어요. 뭔가 활기차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제 전부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쁘면 저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삶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제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도 편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지금도 집은 조용해요. 여전히 시계 초침은 또각또각 울려요. 여전히 저 혼자 밥을 차려 먹어요. 하지만 그 적막이 더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라는 거요. 쫓아내려 하면 더 괴롭지만 그냥 곁에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 익숙해지고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저는 고독과 동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혼잣말이지만 이젠 외롭지 않아요. 복지관에 가면 분자와 다른 친구들이 기다려요. 명자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뭘 불러볼까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어요. 각자 다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나누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새로 온 분들을 도와드려요. 처음 왔을 때 저처럼 주눅 들어있는 분들에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위로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어제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부인을 최근에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시간에 계속 우시길래 제가 가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네, 저를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분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마음을 열면 친구도 다가오고, 멀리 있던 가족도 결국 찾아와요. 지난달에는 정말 아들이 왔어요. 1박 2일 동안 함께 지냈죠. 복지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줬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어머, 잘생겼네요. 엄마 닮았어요. 아들도 제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엄마가 이런 분들과 지내시는군요. 안심이 되네요. 이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라고 조르지 않아요. 각자 바쁜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대신 연락이 올 때마다 더 진심으로 기뻐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남편도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저는 저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독이 있어도 저는 살아 있어요. 때로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분자한테 전화할 거예요. 내일 뭐 해? 같이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차도 마시자. 그리고 새로 온 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자라고 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배가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74세에도 새 친구를 만들고 새 취미를 가질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